왜 인간은 변화를 원하는가? 인간이 변하고 싶어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이 상처 입은 사람. 같은 자리에 대고 오랫동안 머리를 쿵쿵 박던 사람은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푼도 따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슬롯머신에 돈을 집어넣던 사람도 도박을 끝내거나 다른 기계로 자리를 옮깁니다. 술에 빠져 살다 보니 편두통에다 위궤양출혈까지 생겨 삶의 바닥까지 내려간 이들도 구제를 갈망하고 변화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무력감, 다시 말해 권태감이나 따분함을 느낄 때 변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따분함을 못 견디고 폭발하면서 외칩니다. 도대체 어쩔 거야?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돌연 깨달았을 때 사람들도 변화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교류 분석에서 관찰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교류 분석을 접한 사람들 다수는 처음에는 변화에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어 교류 분석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삶이 새로운 가능성에 불을 지핍니다. 교류 분석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그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변화 의지를 키워갑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 부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도 변화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딱히 내가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받긴 하겠다 라는 태도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환자는 조금씩 자기 부정의 태도에서 벗어납니다. 어른 자아가 PAC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여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세로 삶을 탐구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의 늪에 파묻혀 드러나지 않았던 변화의 욕구라는 싹이 마침내 튀어오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다면 그 변화는 과거의 산물까지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의지를 갖게 될까요? 프로이트 책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결정론 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우주에서 드러나는 인과관계 현상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식 사고에 젖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범인의 과거 이력에서 살인 동기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이론들은 어떤 행동이든 하나 이상의 원인이 존재하며 그 원인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순수 결정론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지 않으며 과거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정은 이러한 철학적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사법적으로 범인에게 살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결정론적 견해, 특히 정신과 의사의 의견은 살인자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살인을 했을 뿐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구공을 치면 공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구르다가 다른 공에 부딪히듯 우리는 인과관계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원론에 따르면 모든 자연계는 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과관계의 드라마에 잡혀 있어 정해진 길에서 못 벗어나는 당구공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정해진 길을 벗어나 행동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윌 듀런트는 19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알리 베그르송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결정론을 과대 포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결정론이 자유의지보다 더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나 상황이 현재의 창의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 사건이나 행동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면 그 과거 사건이나 행동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태초의 구름이 훗날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결정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그 모든 대사들도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고통받는 영혼도 결국 먼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햄릿과 오셀로, 맥베드, 리어 왕의 모든 구절과 모든 문장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저 높은 하늘에 적혀 있었고 그게 체계와 내용 역시 태초의 구름 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참으로 고지식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결정론에 반기를 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해답은 우주나 인간 행동의 인과관계적 특성을 단순히 반박하는 데 있지 않고 과거가 아닌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원인이 과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찰스 휘트먼이 텍사스 대학 옥탑에 올라가 그 아래를 지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총을 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유들을 그의 과거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설명하자 사회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는 달랐던 휘트먼의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과거 어딘가에 해답이 있으리란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당구공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미래를 고려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과거만이 아니라 찰스 하트존이 창의적 인과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엘튼 트루블러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은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확률을 예측하는 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상당 정도 최종 결과를 마음에 두고 작동한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당구공을 예로 들어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무시한다. 물론 당구공의 움직임은 인과 법칙을 따른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은 당구공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인간은 창의적 동물이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인간의 현재 행동을 좌우한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단순히 과거 요소들을 기계적으로 조합해 특정한 결과를 빚어내려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대신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한 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오르테가는 인간을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드루 블러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전 성향이 현재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하는 현실에서는 생각이라는 바로 그 행위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은 부수현상론이 주장하듯 그것은 단순히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정한 창조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이 생각을 하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뭔가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래된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으로 자기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다. 즉, 인간은 스스로 새 행동의 인과적 맥락을 알아차려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낸다. 스스로의 작용, 셀프 카우세이션이 뜻하는 바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른 자아를 행동을 하는, 희망을 갖는, 변화가 가능한 지점으로 보는 것이다.